환영합니다. FNME는 Infinix Note Edge이며 오늘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녹화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 이 토글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여기 어딘가에 화면 녹화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게 제 화면 녹화기인 것 같네요. 작은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에서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토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 제어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저는 화면 녹화기를 추가하고 싶지만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녹화기, 네, 여기 있네요. 어쨌든 토글을 추가하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 페이지 어딘가에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화면 녹화기를 추가했다면 길게 눌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는 아마도 변경하고 싶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디오 해상도가 있는데 이미 1080p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2K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2K는 실제로 1440p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높은 해상도를 위해 그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보면 기본값이 2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그대로 두지 않고 높은 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옵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효과 표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약간 이상하게 라벨링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면을 누른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을 기록해 줍니다. 당신이요, 지금요. 이건 단순히 표시용이고 게임 녹화 시에는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실제로 녹화할 때 방해 금지 모드를 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이 옵션을 켜면 그런 알림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게임이나 녹화에서 방해하고 그 녹화의 연락처 같은 정보가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건 원치 않는 일이겠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상단 효과만 켜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창을 닫아도 되고 더 이상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말이죠. 이제 녹화를 시작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기기 녹음, 사운드, 마이크, 그리고 상단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옵션을 각각 선택할 수 있고 이 창은 매번 녹화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사운드와 관련해서 만약 기기 소리와 시스템 사운드 또는 기기와 마이크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이어버드나 헤드폰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이 기기의 오디오를 녹음할 때 소프트웨어를 통해 내부적으로 녹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스피커로 전달되어 스피커를 통해 재생됩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그 소리를 두 번째로 다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원하지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기 오디오만 남기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소리도 없게 둘 생각입니다. 어차피 오디오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녹음 시작을 선택하면 지금 녹음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앱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는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와, 운 좋은 회사네요. 그래도 그냥 이유 없이 그 회사를 좀 놀려보고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녹음하고 싶은 게 딱히 보이지 않네요. 사실 보여주고 싶었던 특정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놀랍게도 그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어쨌든 녹화를 마치면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통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옵션도 제공되고 잠시 후에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AI 갤러리든 제수스든 아니면 그냥 사진 앱이든 찾아봅시다. 솔직히 둘 다 별로인 것 같네요. 하나는 이름에 AI가 들어가 있긴 한데
솔직히 구글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은 메인 사진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멍청하게도 사실 사진이 아닌데 말이죠. 그쵸? 하지만 앨범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화면 녹화만 쉽게 찾으려면 여기서 화면 녹화 앨범을 찾으시면 되고 그 안에는 오직 그것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재생되는 동안 제가 보여주고 싶었지만 못 보여준 것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드로이드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앱 위에 그리기라고 불리는 기능인 것 같아요. 사실 이름이 모든 글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이 기능이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앱이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면 이 기능이 꺼진 상태로 열려 있는 앱은 다른 어떤 앱도 그 앱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처럼 그 위에 다른 앱이 작동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런 기능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가령 기기에 악성 코드가 있어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은행 앱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핀번호를 훔쳐보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은행 앱이 이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해당 앱이 열릴 때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게 됩니다. 화면 녹화는 기본적으로 화면을 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화된 영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검은 화면에서 비밀번호나 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은 아예 차단됩니다. 은행 앱의 경우 이런 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히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차단이 되어도 보통은 원하는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캡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확인 화면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결제 내역에 들어가서 3개의 점을 클릭하면 보통 PDF 형식의 확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좀 더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바로 거의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 훌루, 아마존 같은 곳입니다. 넷플릭스나 그 밖에 비슷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그냥 이유 없이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위해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어떤 배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기기에서 말이죠. 이건 오로지 기업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이걸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통 돈을 내고 이용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그들의 직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죠. 이미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있죠. 보안을 위해 여러분의 폰을 써선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요. 기기가 할 일도 아니죠. 더 나아가전 이게 정말 역겹네요. 공정 이용 개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법 복제물을 캡처하지 못하게 막고 싶어 한다고 해서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캡처할 권리까지 막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것이 기업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일부 기업들은 여러분이 기기를 설정하기도 전에 쓸모없는 앱을 미리 설치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우회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보통은 차단되어 캡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TV 콘텐츠를 캡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네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런 웹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특정 사이트를 보여줬었는데 그 사이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 때문에 없어졌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사이트를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각종 쓰레기 같은 알고리즘이 이런 걸 스캔해서 DMCA 같은 걸 보내거나 뭐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그 사이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도 한 달 정도밖에 못 버티고 결국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전히 그 이미 죽은 사이트를 일종의 길잡이처럼 활용할 거예요. 그 사이트가 바로 Bstream, MVU였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와 비슷한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대안들을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구글이 보여주는 어떤 개요 같은 건 무시하셔야 해요. 이런 건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추천 중 하나를 보면 만약 읽어보셨다면 플렉스 같은 게 있는데 자기 서버를 운영하는 게 넷플릭스랑 동급이라는 식이에요. 그래, 그렇겠죠. AI 개요가 거기서 요점을 놓친 것 같네요. 어쨌든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사실 레딧이에요. 제가 찾은 이 특정 스레드는 monarch/piracy라고 이름도 딱 맞게 지어졌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링크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이런 곳들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흥미롭네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레딧 스레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요, 좀 꺼져줄래요? 됐네요. 구글아, 저리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레딧 스레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스레드 중 하나에서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추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사이트들과 그 사이트들의 여러 백업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검색해 보세요. 굳이 P스트림 대체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걸 찾아보면 되고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이트는 더 잘 작동하고 어떤 사이트는 덜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P스트림처럼 보여줬던 그 사이트는 정말 괜찮았어요. 쓸데없는 광고도 없었고요. 또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요. 화면을 클릭할 때마다 새 탭이 계속 떠요. 광고를 일일이 닫고 다시 클릭해야 돼서 정말 번거롭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찾든지 간에 이 브라우저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콘텐츠를 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공유하지 않는 한 이건 사실상 불법 복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공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시간 제한 내라면 아마 30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게 공정 이용에 해당하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도 그 공정 이용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야죠. 이제 이런 곳을 통해 계정 없이 돈을 내지 않고도 모든 종류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전 여기서 경찰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할 때 쓸 수 있는 대안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가령 넷플릭스를 보다가 화면을 캡처하고 싶은데 막히는 상황처럼 말이죠. 우리는 불법 복제를 막으려 하니까요. 여기서 불법 복제를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회하는 방법이죠.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해 친구들과 공유할 때 유용해요. 그건 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